임원 해임 등으로 내용을 겪은 충남 아산FC가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오세현 구단주는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구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인 세종시 신도시의 자가용 분담률이 4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버스 분담률은 특광역시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천안시가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상생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세종중앙공원 1단계 지역에 대한 운영 관리 권한이 다음 달 세종시로 전면 이관됩니다. 아산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임원 해임 등으로 내용을 겪은 충남 아산FC가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오세현 구단주는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구단으로 거듭나겠다며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창단 2년차의 여성폭력 선수 영입과 부적절한 운영으로 임원 해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충남 아산FC.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은 향후 축구단 운영 계획 발표에 앞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단주로서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아산 시민과 충남도민 그리고 전국의 팬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일 뿐입니다. 우리 구단을 애정으로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충남 아산FC 운영의 첫 번째를 윤리 경영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행위와 불공정 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원은 선발 검토 단계부터 배제하고 윤리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관리 경험과 윤리의식을 갖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위촉직 이사의 경우 지역 제한 없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장과 감독, 스태프 역시 공개 경쟁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재정 규모에 맞는 선수 총액 인건비 비율제를 실시하고 고액 연봉의 외국인 선수 대신 역량 있는 국내 선수를 발굴 영입해 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선수들의 최소 경기 출전을 보장하고 연고지 밀착도 강화로 축구를 통한 지역사회 연대감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남 아산FC를 사랑하는 아산 시민과 충남도민, 전국의 팬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원 해임 등으로 운영에 파행을 겪은 충남 아산FC. 쇄신 계획을 통해 신뢰받는 프로축구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상생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가운데 정부 국민지원금에서 지급 제외된 시민입니다. 지원금은 정부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지만 시중은행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부 지원금과는 달리 상생지원금은 천안사랑카드를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은 온라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오프라인은 8일부터 가능하며 온 오프라인 모두 신청 기한은 26일까지입니다. 천안시와 충청남도가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분야에 대한 합동 단속과 함께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합동 단속은 다음 달 2일부터 3주 동안 이뤄지며 축산물 위생과 이력 관리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아울러 투명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학교급식 관련 업소나 쇠고기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우 유전자와 DNA 검사도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산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농촌 지역 등에서
주택 화목 보일러를 폐기한 후 1, 2종 보일러로 교체하면 한 대당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10대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보일러 취급 대리점에서 1, 2종 보일러를 선택하고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누리집 또는 아산시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아산시 수도사업소는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접수를 중지합니다. 동절기 상수도 급수공사 중지는 기온 급 강화로 인한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올해 상수도 급수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오는 11월 15일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 수도사업소는 내년 2월부터 급수공사 신청을 재개할 예정이며 3월부터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는 오는 2030년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포함한 대중교통 분담률 70%를 목표로 건설 중인 도시인데요. 10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현 주소는 어떨까요?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을 두 차례에 걸쳐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수단별 분담률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오는 2030년 세종시 교통수단 분담률 목표를 보면 자가용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보행과 자전거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수단이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말 기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자가용 분담률은 신도시를 기준으로 45.4%에 달합니다. 전국 7대 특광역시 평균인 30.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자가용 선호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버스 분담률은 뒤로 가고 있습니다. 신도시 기준 7.3%로 특광역시 평균인 20.1%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버스에 투입되는 세종시의 연간 재정 적자가 500억 원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반면 보행과 자전거 분담률은 전국 최상위 수준이었습니다. 신도시 기준 보행 분담률은 무려 44.5%로 특광역시 평균인 25.3%를 크게 웃돌았고 자전거 분담률은 3.1%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직장과 주거지 간의 거리가 가까운 도시 특성과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비롯한 자전거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인근 도시를 편하게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 정책과 교통수단별 연계 강화 방안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청권 통합요금체계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이어질 필요는 광역교통 이후에 이어질 교통이용수단, 그러니까 개인교통수단,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어울링이나 전동 킥보드 이런 개인 이동 교통수단과의 환승 체계가 이루어져야지 승용차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 대중교통 분담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교통수단별 목표 재설정과 함께 세종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 대중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중앙공원 1단계 지역에 대한 운영 관리 권한이 곧 세종시로 전면 이관됩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 4일부터 중앙공원 1단계 지역을 LH 세종특별본부로부터 인수받아 본격적인 운영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인수와 동시에 도시 전망대를 개방하는 한편 오토바이 진입이나 텐트 설치 등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이용객 안전과 시설물 보호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앙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 용역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중앙공원 1단계 지역이 개장한 이후 세종시는 행복청, LH와 협의를 통해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다음 달 12일까지 교육정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입니다. 설문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학생은 서면, 학부모와 교직원은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설문 주제는 학생 자치와 인성교육, 돌봄 운영 등 약 2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2021 그리다방 네모 전시회가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오는 30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사라져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구성됐으며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1월 1일부터 병원비 후수납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후수납 서비스는 외래 진료비를 한 번만 내는 서비스로 당일 외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병원비를 귀가 전에 몰아서 한 번만 내므로써 여러 차례 수납 창구 앞에서 대기해야 했던 외래 환자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천안시가 논란이 됐던 조병옥 박사 동상을 결국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협의 과정도 생략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운의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입니다. 만세운동에 나선 군중을 표현한 조형물 가운데 유석 조병옥 박사를 형상화한 동상이 눈에 띕니다. 조병옥 박사를 특정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에는 드문 나비 넥타이와 양복 차림, 구두 등은 조 박사를 연상케 합니다.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조병옥 박사는 제주 4.3항쟁에서 양민학살을 주도했고 정작 아운의 만세운동 당시 국내에 있지 않아 동상 철거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천안시는 지난 9월 15일 문제가 됐던 동상을 철거하고 특정 인물을 형상화하지 않은 동상으로 새로 교체했습니다. 철거와 교체 비용은 총 4,800만 원으로 기존 동상은 100여만 원을 받고 고물상에 넘겨 세외 수입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동상 교체 과정에서 정작 민원을 제기한 민족문제연구소에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역사 교육 차원에서 철거한 동상을 공원에 함께 두고 동상 설치와 철거 과정을 기록한 표지판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못됐다는 것을 은폐하기에 바빠서 모르게 바꾸는 어떤 그런 게 너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게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이에 대해 천안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고 시민단체와 협의할 의무도 없다며 표지판 설치 계획 또한 없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26일 0시 기준 충남 지역 백신 접종 완료율이 72.9%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26일 0시 기준 10월 발생한 충남 지역 확진자는 1,080명. 지난달 확진자 2,170명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예방접종률 역시 1차 접종은 인구 대비 81.9%를 기록했고 접종 완료자도 70%를 넘어섰습니다.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갑니다. 먼저 1단계로 생업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됩니다. 식당과 카페, 헬스장, 영화관 등이 24시간 영업할 수 있으며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도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과 카페 이용 인원 규모가 제한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 패스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지며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서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청년 담당관 신설과 불당동 분동 등을 담은 천안시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청년 담당관은 청년 정책과 청년 창업 일자리, 청년 복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청년의 자립과 성장, 지역 정착을 지원합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불당동은 불당 1동과 2동으로 분동하며 불당 2동은 오는 11월 중에 임시 청사를 열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1과 1동 10개 팀, 공무원 47명이 증원됩니다. 670여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출장 세차업체 직원과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 폭발 원인인 LPG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소방시설 관리업체 직원 등도 시설 관리가 부실로 판단돼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헬스케어 스파산업 박람회가 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립니다. 박람회는 60여 개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이 사업 성과관과 헬스케어관, 재활치료관, 웰리스관, 뷰티 에스테틱관 등 100여 개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체험존과 라이브 커머스, 신기술 제품 발표회 등 여러 부대 행사도 마련되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홍보와 함께 헬스케어 스파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헬스케어 스파 융합 기술과 산업 정보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집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식 누리집이나 박람회 사무국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송악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과 행정기관,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반딧불이 서식지 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복구 공사가 예정된 하천에 있는 반딧불이를 안전한 서식처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반딧불이 서식지 복원과 보전을 위해 송악면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휴경지를 활용한 자연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매년 개체수와 서식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집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부동산을 찾게 되는데요. 요즘은 편리한 어플들이 많이 있어 어플을 이용해 매물들을 찾아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허위 매물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허위 매물의 실태를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3대 생활 요소 의식주. 그 중에서도 집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사람들은 직장이나 통학 등 여러 이유로 독립을 하고 집을 구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허위 매물 때문에 헛걸음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집을 구하려면 우선 부동산에 문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하면 원하는 조건에 맞춰 방을 보여주는데요. 요즘에는 공인중개 어플을 이용해 편리하게 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방을 보아도 반드시 그 집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허위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허위 매물은 말 그대로 거짓된 물건, 거짓된 집을 말하는데요. 거래가 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집을 낮은 시가에 올려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법입니다. 천안시 역시 허위 매물이 존재합니다. 2020년 부동산 중개앱에서 발표한 허위 매물 신고 처리 동향을 살펴보면 부산이 78.7%, 서울 강남 61.8%, 서울 관악구 59.4%, 천안 57.8%, 대전 55.9% 순으로 4위를 차지합니다. 허위 매물을 처벌한 법적 기준은 원래 없었지만 2020년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어 왔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매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현 과장한 광고,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는 식의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광고, 모두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뉘어 신고된 내용의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우선 동남구는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신고된 내용의 조사가 들어간 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가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민원 관련해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뭐 위반 사항이 확실하면 행정처분까지 하고 있거든요. 과태료에 해당되면은 과태료 부과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거의 바로바로 즉시 조사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하지만 서북구는 조금 달랐는데요. 서북구의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내용을 분기별로 조사합니다. 지금 요 허위매물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그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고 들어오는 거는 분기마다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해서 신고 들어오는 건들 들어오면은 허위 같은 경우는 저희 과태료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해당한다 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있어요. 각각의 처리 방식이 존재하고 허위 매물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허위 매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어플에서 방을 보는데 금액대도 맞고 엄청 예쁘고 넓은 방이 있어서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방은 안 보여주고 다른 방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은 왜 안 보여주시냐고 여쭤봤더니 그 방이 뭐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세입자분이 나가신다 했는데 이제 또 세스코를 불러준다 해서 갑자기 방을 안 뺀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그 뒤로 어플을 보니까 또 그게 올라왔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내려가고, 그러니까 좀 주기적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어떤 단속을 더 확실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매물을 등록할 때 기준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적 처벌 기준은 생겨났지만 허위 매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여전합니다. 신고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박무익 행복청장이 어린이박물관 건설 현장을 찾아 박물관 조성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세종 국립박물관단지의 첫 시작인 어린이박물관은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청 좌식 배구단이 지난 25일 치러진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결승전에서 인천 배구단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꺾으며 장애인체전 7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세종시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름 상인봉사단으로부터 후원받은 떡볶이 밀키트와 치킨, 빵 등을 포장한 일명 투고박스를 주변의 어려운 이웃 2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지역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기후위기 1만 명 동의투표 캠페인이 오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치킨 텐더 생산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00-5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